다음 70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야지 1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칼리프에 즉위하자 합의를 통해 칼리프를 선출해온 가능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리의 차남 후세인은 충성사역을 거부하고 메카에 머물렀으며 쿠파에 있는 알리 추종자들은 서한을 보내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대요. 이에 후세인이 자신의 측근과 함께 쿠파를 향하자 야지드 1세는 군대를 파견하여 유프라테스 강 근처 카르발레스 후세인을 살해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키워드는 칼리프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처음 들어봐요. 저도 몰라요. 그런 거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들은. 자, 이 야지드 1세라는 인물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칼리프에 즉위한 거야. 봐봐. 그럼 이거는 칼리프를 세습한 거야, 선출한 거야? 세습한 거죠. 여러분, 그 세습이라는 의미는 알아야 돼요. 아버지에서 내가 뒤를 이어서 연달아서 하면 세습이야. 그럼 기존에는 뒤에 근데 그 문장을 더 줘. 기존에는 합의를 통해 칼리프를 선출해왔는데 이제 그 합의를 통해 선출해온 관행이 깨졌어. 이제부터 세습을 한다 이거야. 그럼 이게 언제예요? 칼리프를 세습하기 시작한 건 우리 배웠었죠. 우마이야 왕조야.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까지는 칼리프를 선출했지만 우마이야 왕조가 개창된 이후부터는 칼리프를 세습했다.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었죠. 그래서 가는 우마이야 왕조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파한은 사파비, 데브시름의 제도는 오스만,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건 정통 칼리프, 탈라스 정투에서 승리한 거는 아바스,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한 게 우마이야 왕조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1번.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유일하게 서아시아에서 지역사를 물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꼭 알아둡시다. 정통 칼리프 시대를 끝나고 등장한 새 왕조는 어디요? 우마이야 왕조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를 도읍으로 지정하였대요.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 어디야? 다마스쿠스입니다. 시아파의 지원을 받은 가문이 비아라비안을 차별하던 왕조를 타다온 후 새 왕조를 개창했어요. 자, 비아라비안을 차별하던 왕조는 어느 왕조예요? 우리 이것도 배웠죠? 우마이야 왕조야. 이걸 타도할 때 시아파의 지원을 받은 새로운 왕조는 누구예요? 다시 우마이야 왕조를 타도하고 시아파의 지원을 받아서 새 왕조가 개창됐어. 그럼 이 새 왕조는 어디야?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는 시아파의 지원을 받아서 우마이야 왕조 멸망시키고 개창을 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아바스를 바그다드죠. 바그다드. 동서무역의 중심지여서 세계의 시장으로라도 불렸대요. 이 표현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럼 바그다드와 다마스쿠스 각각 찾아봤는데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파비 왕조의 수도였다. 이스파한입니다. 파르티아에 점령되었나? 그렇지 않아요. 다마스쿠스는 파르티아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요런 거는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요.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코르도바죠. 바그다드, 셀주크 틸크에 점령되었다. 맞죠? 셀주크 틸크가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즉위를 넘겨받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정답 4번이고요. 십자군에 의해 정복된 건 예루살렘이랑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대표적이죠. 얘는 1차 때, 4차 때 이렇게 점령당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1번도 잘 정리해 주시고 72번 보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투굴베그는 단다낙한 전투에서 가지니 왕조의 군대를 격퇴하여
호라산 일대를 장악한 한편 이란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이스파한을 점령하였대요. 또한 그는 가의 알카임 1세의 요청에 따라 바그다드에 입성하여 부하의 왕조를 축출하고 칼리프를 보호하였대요. 이후 투르베그는 알카임 1세에게서 술탄의 칭호를 부여받고 이슬람 세계 실질적인 지배자로 자리 잡게 되었대요. 내가 방금 이전 문제에서 한 얘기가 바로 문제에 등장했죠. 자, 셀주크랑 아바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다만 이 투구리 베그란 인물이 아바스에 입성한 후 부하의 왕조를 축출하고 칼리프를 보호한 다음 술탄의 칭호를 부여받았다. 요 표현, 요 개념이 바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구리 베그가 셀주크 티르크 인물인 걸 알 수 있어요. 술탄의 칭호를 부여받은 인물이 투구리 베그니까. 그러면 셀주크 티르크는 어디에 들어갔어? 바그다드. 그 바그다드가 당시에 어디의 수도예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죠. 그렇게 해서 셀주크 티르크와 아바스 왕조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 꼭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그렇게 하고 아바스 왕조에 대한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사마르칸트를 수도하는 건 티무르, 데부시름의 제도는 오스만,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한 게 아바스죠. 근데 둘 다 아바스랑 셀주크 둘 다 몽골군에 의해서 멸망해요. 이스마일 1세에 수립된 건 사파비,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한 건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73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려우니까 한번 같이 자세히 살펴볼게요. 교황 레오 3세를 만나고 아헨으로 돌아가던 황제는 자신이 수년 전 가로 보냈던 사절단이 큰 선물을 가지고 귀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나라는 지중해 동부의 크리스티오 제국과 갈등하는 한편 다마스쿠스의 궁정에서 축출된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 수립한 나라도 대립한 상황에서 가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였던 것이다. 가의 영토는 서쪽으로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동쪽으로 캅을 넘어까지 이르렀고 수도는 알만수르가 원형의 계획도시로 조성하였으며 세계의 시장이라 불렸다. 사절단은 코끼리를 포함해 각종 신기한 물품을 가지고 이듬해 아헨의 궁정에 도착하였다. 자, 가의 영토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죠. 우리 아까 이전 71번 문제 여기서 세계의 시장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수도가 세계의 시장이야? 이거 바그다드네? 그래서 수도가 바그다드인 걸 알고 그럼 가는 아바스 왕조겠네? 라고 빠르게 풀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 학생들은 잘했어. 칭찬 드리고요. 만약에 이걸 몰랐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찾아가야 돼. 다른 힌트로.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교황 레오 3세를 만나러 아헨으로 돌아가던 황제. 요 인물이 누구게요?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우리 프랑크 왕국 카를로스 대제 배울 때 카를로스 대제가 레오 3세한테 서르바 황제로 대관을 받고 수도 아헨에 궁전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개념들을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힌트를 종합해보면 요 황제는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카를로스 대제가 800년에 800년에 서르마 황제로 대관을 받았기 때문에 대략 8세기에서 9세기 사이 인물인데 그냥 8세기로만 알고 있을게요. 우리 문제 풀 때 8세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다마스쿠스의 궁정에서 축출된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 수립한 나라와도 대립하고 있대. 누가? 그의 나라가. 그의 나라는 누구예요? 요 가의 나라죠. 이 키워드는 우리가 또 개념 때 배웠어요. 이 나라는 어디야? 후우마이야 왕조예요. 우마이야 왕조가 다마스쿠스 궁정이죠. 수도가 다마스쿠스였기 때문에 거기서 축출된 세력들은 후우마이야 왕조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서 후우마이야 왕조를 다시 세웠어요. 이 후우마이야 왕조가 8세기에 수립됩니다. 그럼 시기가 딱 맞죠? 그리고 지중해 동부의 크리스티오 제국과 갈등한데 이건 비잔티움 제국이에요.
비잔티움 역시 아까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있었다고 했으니까 8세기에도 존재합니다. 이 시기에 이 서쪽의 북아프리카 일대와 동쪽으로 카불 너머에 이르렀던 대충 그냥 서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를 찾으라고 하면 아바스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세계 시장만 보고 딱 아바스 풀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제서는 모든 힌트를 다 알고 정리해 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는 아바스 왕조고 아바스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발칸반도 대부분 지배한 거는 오스만이랑 비잔티움밖에 없습니다. 이스마일 1세에 수립된 거는 1세에 의해 수립된 건 사파비.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발전한 게 후우마이야. 훌라그에 의해 수도가 점령된 게 아바스죠. 이 몽골군입니다. 훌라그의 몽골군. 우즈베크인의 침공으로 멸망한 게 티무르. 그래서 이 문제도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븐 할둔이라는 사람이 주요 행적이네요. 이런 거 나오면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 보통 이렇게 가에서 나까지 이렇게 가나다라 따라가는 문제가 많은데 그것도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10대부터 60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면 되죠. 어렵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가볼게요. 10대 맹렬한 기세로 유럽과 지중해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흑사병을 부모를 못 읽고 상심함.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카스티아 왕국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나스르 왕조의 외교사절을 파견됨. 이것도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운둔 생활하며 역사 소설을 저술하고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족의 역사를 정리했다. 다 모르는 겁니다. 그거 넘어갈게요. 맘루크 왕조 술탄 바루후크의 신임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어 활동함. 우리 교과서에서 맘루크는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60대 가이가 맘루크 왕조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마르칸트에서부터 원정군을 이끌고 왔대요. 자, 요게 가장 핵심 키워드죠. 맘루크 왕조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사마르칸트에서부터 원정군을 끌고 왔대. 오스만 제국과 싸우고 수도가 사마르칸트인 수도란 얘기가 없지만 사마르칸트라는 지역에서 군대를 끌고 왔으면 수도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 국가는 어디예요? 티무르 왕조예요. 그래서 가는 누구예요? 티무르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티무르가 오스만 제국과 사이가 안 좋고 얘네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마르칸트에서 군대를 끌고 왔다. 이 키워드를 통해서 가가 티무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티무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몽골 제국의 제국을 내세웠어요.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켰던 인물은 오스만의 셀림 1세죠. 신선 로마 제국 수도 빈을 공격한 건 술레이만 1세. 술탄의 지위를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지위를 인정받은 건 셀주크죠.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훌라구 울루스를 세운 건 훌라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75번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샤루는 이 왕조의 개창자인 부친과 여러모로 달렸대요. 부친이 몽골 제국의 계승을 내세워 정통성 확보를 했다면 여기서 이미 큰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 왕조를 개창한 부친이 몽골 제국의 계승을 내세워 정통성을 확보를 했대. 여기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요거죠. 이런 바탕에 있어 이슬람법에 기초한 통치 질서 확대를 중시했다. 또한 샤르는 명정벌을 시도한 부친과 달리 요것도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티무르는 이 왕조는 일단 티무르 왕조겠죠. 그러면 이 왕조의 개창자인 부친은 티무르예요. 티무르는 명나라 정벌을 시도했어. 근데 명나라 정벌 하다가 사망을 했거든요. 이 명정벌까지도 티무르의 업적으로 교과서에 등장하니까 꼭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티무르 왕조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티무르 왕조의 특징 사마르칸트를 수도 삼았다. 일본이네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건 너무 많죠. 오스만 4차 십자군 이런 것도 있고
이산드르와나 전투에서 승리한 건 줄루족.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한 건 사파비죠. 이거 아바스 왕조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한 건 우마이야. 정답 1번. 넘어갈게요. 76번. 여기서부터 이제 오스만 제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음 자리에 술탄이 통치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찍이 크리스티로 공인한 로마 황제. 자, 크리스티로 공인한 로마 황제 이름 얼른. 콘스탄티누스죠? 가 새 수도를 정했어요. 이거 새 수도 어디예요? 빨리. 너무 재촉하나요? 콘스탄티노플리스죠. 이를 새로운 로마로 칭하였어요. 근데 이때 젊고 패기 넘치는 술탄이 이 도시를 함락하였대요. 이거 누구예요? 술탄이니까 이슬람 인물이잖아. 이슬람 인물 중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한 건 오스만의 메흐메트 2세죠. 이 술탄이 통치한 제국은 오스만이겠네. 그래서 이 문제는 오스만 제국을 묻는 문제지만 요 메흐메트 2세의 업적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것도 충분히 단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오스만에 관한 설명. 바브르에 의해 건국된 건 무굴 제국. 예니체리 제도를 시행한 게 오스만. 베르댕 조약으로 분열한 건 프랑크. 탈라스 장부터 아바스. 게르만족 침입으로 멸망한 건 서로마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7번. 가 술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선대 술탄들이 공포한 법령을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하여 입법자로 불렸대요. 또한 건축, 문화, 회화 등 다양한 예술 문화를 후원하여 문화를 발전시켰대요. 가는 영토 확장을 힘써 동쪽으로는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서쪽으로는 헝가리의 정복 이어핀을 공격하는 등 세 대륙에 걸쳐 술탄의 유세를 넣어주대요.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가가 술레이만 1세입니다. 근데 여기 법령 정비하고 법전 편찬, 그리고 건축문화, 회화 등 예술문화 후원 이런 것도 교과서에 등장은 해요. 그래서 요 법과 문화적인 업적까지도 술레이만 1세의 업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림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에 남을 전했다. 이거 한참 뒤입니다. 여기 나온 술탄 우리 교과서에 없어서 몰라도 돼요.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하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였다. 셀렘 1세고요. 탄지마트 이것도 한참 뒤에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오스만 제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한 건 메흐메트 2세. 유럽 연합 함대를 무찔러서 동질 중에 제거는 장악한 게 술레이만 1세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 술탄은 메흐메트 2세, 셀렘 1세, 술레이만 1세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하니까 이 세 인물에 대한 업적을 구분해서 학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78번. 밑줄 친 그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교회는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에 빗발을 받고 있어. 그런데 최근 왕 중의 왕이자 이집트의 지배자라 불린 자가 은밀히 루터파 제후들에게 서신을 보내 군사적인 지원을 제안하였다고 하오. 비록 그는 이스마엘의 후예이긴 하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일신 섬기고 있어. 일단 루터파 제후들이란 키워드가 나온 걸 봐서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인 것 같네요. 그럼 이때 언제요? 일단 16세기죠. 이 정도 시기는 알아야 합니다. 네, 그렇소. 설령 그가 신성 로마 제국을 또다시 침공하더라도 신성 로마 제국을 침공한 그는 누구예요? 이 그는 왕 중의 왕이자 이집트의 지배자라 불리는 자야. 이집트 지배하고 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을 침공한 그는 오스만 제국의 슬레이만 1세죠. 특히 그의 나라는 이집트를 거쳐 북아프리카로 세력을 확대했어. 여기까지 지배하고 있는 서아시아 국가가 오스만 제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신성 로마 제국을 침공했는데 이제 또다시 침공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술레이만 1세예요. 결국 그 술레이만 1세가 통치하는 그의 나라는 오스만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 루터파 제후들, 루터파 종교개혁 당시에 북아프리카와 이집트를 차지한 국가가 오스만 제국인지 알았어야 됐고, 또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신성 로마 제국을 침공한 그가 술레이만 1세까지 알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루터의 종교개혁과 술레이만 1세가 같은 시기였다. 이 정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집트와 북아프리카까지 오스만 제국이 차지했다. 이거 차지한 거는 근데 셀림 1세 때입니다. 이 정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루터의 종교개혁과 동시기의 서아시아 국가는 오스만 제국이다. 게다가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는 이집트와 북아프리카를 차지했고요. 술레이만 1세는 신성 로마 제국을 침공했었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을 병합하였다. 프로이센이 19세기에 차지했었고요. 발칸반도 대부분 차지한 게 오스만과 비잔티움이죠. 니스 등 이탈리아 북부를 확보한 건 프랑스죠. 이탈리아 통일 중에 슐레지안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한 건 역시 프로이센이고요. 프로이센 등과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 건 러시아랑 오스트리아입니다. 선지까지 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79번.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그러면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난감해 하는 가에 나세르 알딘 샤를 풍자한 것이다. 가는 한편으로는 카스피의 동쪽 방면에서 남하하던 러시아와 다른 한편으로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 사이에서 이중의 압박을 받으며 영토를 빼앗기거나 각종 독점권을 넘겨주었다. 러시아와 영국이 이중 지배를 받으면서 각종 독점권을 내주었다. 그리고 근대적 개혁을 시도했으나 외세의 간섭과 보수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러시아와 영국의 침략을 동시에 받았다. 그리고 근대적 개혁을 시도했으나 외세의 간섭과 보수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이거 어디에요? 이란의 카자르 왕조죠. 왜 이래? 이 둘 다 카자르 왕조에 대한 개념입니다. 특히 영국한테는 담배 제조랑 판매 독점권을 내주기도 했었죠. 저 독점권이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카자르 왕조에 대한 내용도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정답. 탄지마트가 단행된 건 오스만. 반동회의가 개최된 건 인도네시아 반동이죠. 인도네시아. 아도와 전투가 발발한 건 에티오피아. 4번이죠. 아까 그 영국이 담배 독점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카자르 왕조에서 그에 대항하여 담배 불매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롤러법 폐지 운동은 인도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79번도 마무리할게요. 80번.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국은 신교육도입과 행정제도의 개혁 등 부국 강병을 꾀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외세의 간섭과 술탄의 전제정치 강화로 좌절되었대요. 이에 지식인과 장교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 1876년 헌법을 부활시키는 등 근대적 개혁을 주도했다. 이게 핵심 키워드죠. 지식인과 장교들을 주도로 멈추었던 1876년 헌법을 부활시키는 근대적 개혁. 이게 뭐예요? 청년 티르크당의 개혁이죠. 이전에 1876년 때 헌법을 만들었지만 그게 잠깐 정리되었어요. 그거를 다시 부활시킨 게 청년 티르크당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답 3번 청년 티르크당 집권 과정을 살펴본다. 3번이죠. 그래서 그 오스만 제국 개혁부터 청년 티르크당의 개혁 운동까지 흐름을 한번 쫙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룰러법 폐지 운동의 목적, 인도에서 그냥 전개된 건데 인권 탄압적인 법이어서 폐지를 하려고 한 거였고요. 에로 사건이 미친 영향은 2차 아편 전쟁이 됐고요.
동방부제와 돈전병제는 비잔티움 제국에 실시했고, 써줄까? 헤르로족의 무장공격은 독일의 식민 지배에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81번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나폴레옹 전쟁 참전을 계기로 서유럽 사상에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들이 비밀리에 12월 당을 결성하고 거사를 개혁하였다. 차르의 서어로 차르 하면 어디예요? 러시아를 먼저 떠올려야 돼. 차르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권력의 공백이 생기됨을 타서 베스투제프 형제를 비롯한 12월 당원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나트 광장에서 봉기를 시도했다. 자, 청년 장교들이 12월 당을 결성하고 이 청년 장교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봉기를 시도했어요. 러시아에서 청년 장교들이 봉기를 일으킨 건 데카브리스트 글씨 봉기뿐입니다. 아시겠죠? 이 데카브리스트란 뜻이 12월에 결성됐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는 데카브리스트 봉기, 러시아에서 일어난 청년 장교들의 봉기라는 뜻입니다. 봉기의 의미에서 데카브리스트 봉기고요. 술탄 압둘하미드 2세가 범이슬람주의를 강조하여 자유주의를 탄압하자 제3군단 소속 청년 장교들, 여기도 청년 장교들이 주도했네요. 파리에 있던 틸크 비밀혁명 집단과 손잡고 거사를 개혁했대. 거사의 방법과 전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3군단 장교 아흐메드 나야지가 전격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섰대. 다른 청년 장교 등이 모험에 가담함으로써 무장봉기는 이스탄불 등지로 확산되었대요. 이스탄불 하면 또 오스만이고, 또 술탄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 티르크라는 표현이 나온 걸 봐서는 오스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스만에서 또 역시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무장봉기는 여기서 했던 청년 티르크당 개혁이죠. 그래서 가는 데카브리스트 봉기, 나는 청년 티르크당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낸 문제였어요. 굉장히 생소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7월 혁명 언제요? 48년이죠. 1848년. 얘는 1908년이고요. 얘는 1825년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기상. 선거권 노동자층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게 프랑스 2월 혁명? 뭐 여러 가지 있죠. 어쨌든 뭐 영국의 선거법 개정 운동, 차티스트 운동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데카브리스트 봉기는 선거권 노동자층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주가 2월 혁명, 차티스트. 입헌 정치의 부활을 주장했죠. 여기 이전 문제에서 봤듯이 정지된 헌법을 다시 부활하고자 청년 티르크당이 봉기했습니다. 제국 내에서 와하브 운동의 등장을 초래했다. 이거 와하브 왕국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나 공화정 수립 목표로 한 건 아닙니다. 둘 다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81번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이랑 이번이랑 문제수는 같은데 이번이 유독 긴 느낌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들도 많고 다 중요하지만 해설이 긴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타임라인 항상 걸어드리니까 본인이 듣고 싶은 문제만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간 소중하니까요. 그쵸? 자, 그럼 82번. 요즘 무지하게 덥죠, 여러분.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여쭤보시고요. 요즘 갈수록 질문하는 학생들도 많아져서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잘 보는 게 저의 유일한 는 아니지만
큰 행복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수능 끝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됐다는 얘기 해주는 학생들이 많아요. 부탁하지 않아도. 그럴 때면 정말 혼자서 울고 그래요. 막 선생님 덕분에 원하는 대학 갔어요. 그러면 진짜 눈물 펑펑, 도파민 폭발하고 막 그런 낙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에 제가 좀 더 도움이 됐으면 늘 좋겠어요. 아시겠죠? 언제든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좋습니다. 82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과거 톨롱에 정박했던 우리 가 함대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 홍해 연안 일대로 세력 확장 우리 병사들이 카이로 등지를 장악한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렸죠. 우리가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렸대요. 이거 오스만이죠. 한편 프랑스와 1세는 피네레 산맥 넘어 남쪽 왕국 나를 압박하고자 이곳에 함대가 주둔하고 서력했죠. 그렇소. 당시 프랑스와 1세는 톨롱의 성당에서 우리 함대의 선원들이 매일 5번씩 예배하고 교역 활동을 벌이는 것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으로 후원하였다고 하고, 반면 아우쿠스부르크 화의가 맺어진 지 10여 년이 지난 오늘 나의 국왕은 네덜란드 지역을 통치하면서 가톨릭 강요 정책, 네덜란드 지역에서 가톨릭 강요 정책을 전개한 건 에스파냐죠. 그래서 가는 오스만, 나는 에스파냐였습니다.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둘이 레판토에서 맞짱 떴죠. 이게 레판토 해전입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을 병합한 건 프루이센이고요. 사보이 등을 프랑스에 할양한 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술레지안을 장악한 건 프루이센. 이집트를 보국으로 삼고 수에즈 운하를 차지한 것은 영국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선지까지 잘 확인하고 오스만과 에스파냐의 관계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83번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번에도 두 국가 등장하네요. 가해 사절이 나의 군주를 아뢰나요. 현재 유럽의 정세를 논의하며 동맹을 맺으려 한다. 우리나라는 한때 교황청 이전과 교황청 선출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위세가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에스파냐와 신성로마 제국을 차지한 후 양방에서 우리 국경을 위협하고 있대. 자, 우리 가의 사절, 그러면 이 사절은 가죠, 가. 근데 교황청 이전과 교황 선출에도 큰 영향을 행사했대. 이거부터가 알 수 있어요. 교황청 이전을 주도한 가는 어디예요? 프랑스죠. 프랑스가 아비뇽 유수를 주도했어. 그 뒤로 아비뇽에서 교황 선출할 때는 프랑스가 강력히 개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가 뭐냐면 에스파냐와 신성로마 제국이 지금의 독일이에요. 독일. 이 사이에 양방향에 위치했대. 프랑스가 실제로 프랑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독일이고요. 여기가 에스파냐예요. 그래서 이렇게 껴있어. 이 지도를 역시 또 이번에도 글로 풀어스 문제야. 아시겠죠?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가는 프랑스나, 그러면 나라 국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의 군주 짐도 나라의 위신에서 높이게 로도스와 헝가리 등을 정복했대. 헝가리 정복했고 빈 점령 실패했다. 빈을 공격했는데 점령 실패했죠? 그럼 나는 어디요? 오스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찾았네요.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크림 전쟁에서 기록당한 건 러시아랑 오스만이고요. 이란을 침략하여 분할한 건 러시아랑 영국이고, 1차 세계대전으로 군사적으로 대립한 게 오스만과 프랑스죠. 프랑스는 연합국 측, 오스만은 동맹국 측, 이렇게 대립하였습니다. 영국과 함께 그리스 독립운동을 지원한 건 러시아랑 프랑스예요. 모로코에서 두 차례 군사 충돌을 일으켰던 건 독일이랑 프랑스였습니다. 자, 요 문제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 84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도사입니다. 인도에 관한 문제고요. 일단 16단에서는
인도 정근대사, 마우리아, 쿠샨, 쿠타 왕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92번까지 풀 예정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고 자 진행해 볼게요. 84번 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84번 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알렉산드로스의 사망 이후 그의 부하였던 셀레우코스 1세가 페르시아의 왕을 자처하며 인더스강 유역을 침입해야 돼요. 자, 알렉산드로스 세력이 인더스강 유역을 침입했어. 그는 펀자브 지방을 거점으로 영토 팽창을 시도하였으나 인도 북부를 차지하고 있던 가의 저항에 가로막혔대요. 이 알렉산드로스 세력의 침략을 맞은 인도의 가는 어디예요? 그러면 마우리아 왕조죠. 마우리아 왕조 건국 배경이 알렉산드로스 세력의 침략이었잖아요. 그쵸? 그 개념을 연결했고 마지막 이 셀레우코스 1세는 가와 친선 관계 유지를 위해 파탈리푸트라의 사절을 파견했대.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가 파탈리푸트라였죠. 요거까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1번 시크교가 출현한 건 무굴 제국. 샤쿠탈라는 쿠타 왕조. 상자부 불교가 발달한 게 마우리아 왕조고요. 쿠투비나라는 델리 수탄 왕조 때. 간다라 양식은 쿠샨 왕조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5번 밑줄친 이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물은 이 왕조의 전성기를 연 왕의 입상입니다. 입상에는 이 왕을 위대한 왕조의 왕, 신의 아들 카니슈카라고 되어 있네요. 이미 끝났죠? 밑에 보면 서쪽으로는 파르티아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안더르 왕. 나머지 몰라 되네. 서쪽으로 파르티아와 접하면까지만 알면 됩니다. 이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쿠샨 왕조인 걸 알 수 있어요. 보로부드루는 샤일랜드라 왕조에서. 쿠투브 미나르는 델리 수탄. 나나크는 19교가 창시된 건 무굴. 중생 구제하는 대승 불교가 발달한 건 쿠샨 왕조 때고 산스크리트 문학은 쿠타 왕조 때 발달했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도 한 번씩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6번 밑줄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동진의 구법성 법현은 장안을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 왕조의 땅을 밟게 되었대요. 그는 여행기에서 이 왕조는 곳곳에 무료 요양서와 치료소를 설치하고 활발한 빈민 구제 활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학문이 크게 발달하였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였다. 라고 격찬했대요. 그는 탁실라 푸르샤프라 부다가야 등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3년 동안 수도 파탈리푸트라에서 대중부, 율장 등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다가 실론을 거쳐 무역선을 타고 귀국하였다. 자, 여기서 가장 큰 키워드는 수도가 파탈리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가 파탈리푸트라인 국가는 왕조는 어디 있어? 마우리아 아니면 쿠타예요. 이 두 개로 좁혔죠. 제가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아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범위를 좁혀가는 거야. 그러면 일단 범위는 마우리아랑 쿠타로 좁혔어요. 그쵸? 여기서 그 다음 키워드를 찾아야 돼. 동진이라는 키워드를 줍니다. 동진이 언제 건국됐어요? 4세기예요. 4세기 때 인도에 있던 국가는 쿠타입니다. 쿠타는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존재해요. 아시겠죠? 이 동진을 통해서 쿠타를 확정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요약하면 파탈리푸트라를 통해서 마우리아랑 쿠타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둘 중에 어떤 건지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확정하는 키워드는 동진이었다. 동진과 같은 시기에 있었던 인도 왕조는 쿠타 왕조뿐이었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요즘 키워드예요. 여러 힌트를 주기 때문에
아는 힌트부터 이렇게 하나씩 범위를 좁혀 나가서 최종 키워드를 통해서 정답을 딱 찾아내는 거죠. 아시겠죠? 자,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쿠투브 미나르는 델리 술탄, 간다라 양신 쿠샨, 아소카왕은 마우리아, 에프타를 침략으로 세티한 게 쿠타, 마라타 동맹은 다음 87번. 자화섬에 있는 이 사원은 인도 쿠타 왕 양식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화섬에 있는 이 인도 쿠타 양식의 영향을 받은 사원은 보로부두르 사원입니다. 이게 21학년도에 한 번 나오고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그림이랑 어떤 사원인지 알아둡시다. 시크교 사원은 암리차르 황금 사원이라고 있고요. 쿠투브 미나르는 델리 술탄 왕조 때, 보로부두르 사원은 샤일랜드라 왕조에서 세워졌고, 크메르족이 세운 건 앙코르와트. 찬드라부터 2세의 명령에 따라 건설된 건 몰라요. 근데 보로부두르 사원은 찬드라부터 2세의 명령에 의해서 건설되진 않았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88번 보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튀르크 세력이 펀자브 지방을 넘어 마침내 델리를 정복한 것을 기념으로 건립되었대요. 그 후 델리를 중심으로 여러 이슬람 왕조가 지속되었대. 이게 무슨 왕조예요? 델리 술탄 왕조죠. 그리고 이 섬이 뭐예요? 이 탑이 뭐예요? 쿠투브 미나르예요. 그림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타 동맹은 무굴 제국에서, 상자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에서, 아이바크가 인도에 진출한 과정, 아이바크가 델리에 진출하면서 델리 술탄 왕조가 시작되죠. 아소카 왕 역시 마우리아 왕조, 에프탈은 쿠타 왕조 때.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89번. 가인물에 대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은 법학자이면서 걸출한 이맘이며 인도의 수석 법관인 가즈나이가 나에게 말하기는 델리는 이슬람교도에 의해 정복되었대요. 나도 대사원의 벽면에 그렇게 쓰여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또한 가즈나위는 가가 이 도시를 수도로 삼은 첫 번째 이슬람 왕조를 열었다고 알려주었다. 이 도시는 위에 나온 델리죠. 가가 델리를 수도로 삼은 첫 번째 이슬람 왕조를 열었대요. 원래 가는 가즈니와 호라산 왕인 무함마드 알구르의 노예였다. 자, 이 델리를 수도로 삼은 첫 번째 이슬람 왕조는 누가 개창했냐면 아이바크가 개창했어요. 델리 술탄 왕조는 델리를 수도로 하는 5개의 이슬람 왕조를 통틀어서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해요. 근데 그 첫 번째를 계시한 인물이 아이바크야. 첫 번째 왕조를 개최한 인물이 아이바크고, 아이바크가 원래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아이바크는 문제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8번, 89번 다 아이바크와 델리 술탄 왕조에 대한 문제니까 특징들 다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샤쿤탈라, 국타죠.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 쿠투브 미나르가 세워진 이유를 조사할 건 델리 술탄과 아이바크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 같고, 대부 씨름에는 오스만, 마라타 동맹이 일어난 건 무굴 제국에서 알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89번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3문제 남았어요. 화이팅! 90번. 미추치는 황제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역시 여행기 문제면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1번. 라지푸트 지역을 정복한 황제를 도와 아그라 인근 건설 사업을 주도하고 외국 상인과의 교역에 관여하면서 바야나 등의 염료 산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2번. 교역 활동의 주요 후원자로 라오르에서 건조한 대규모 상선에 염료 등 각종 물자를 싣고 인더스가 하루를 옮겨 메카로 수출하는 것을 지원함. 황제의 치세하에 세력 확장을 도모하던 외국 상인들이 모카를 향해 출항하던 황후의 상선과 분쟁을 일으키자 전력을 급하게 협상을 진행함. 사파비 왕조의 교역 현황과 물품
점검하고 황제의 조부이자 80년 전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인물의 추모 공간을 방문한. 자, 이 인도에 있는 국가잖아요. 지금 딱 위치가. 근데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 사파비 왕조와 같은 시기 교역을 했다는 건 같은 시기겠죠. 교역한 가는 가래. 사파비 왕조와 교역한 인도 국가는 어느 국가요? 무굴 제국이에요. 무굴 제국. 근데 이 황제가 그러면 무굴 제국의 황제인데 누군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 1번 박스를 한번 보면 좋아요. 이 라지푸트 지역을 정복하고 아그라 인근 건설 사업을 주도했어. 라지푸트 지역을 라지푸트 지역을 보면 북인도 지역이죠. 이 북인도 지역을 정복한 무굴 제국 황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건 아크바르예요. 그리고 아크바르는 수도를 아그라로 삼았어. 오케이? 그래서 이것까지 전부 다 아크바르 황제에 대한 키워드였어요. 아시겠나요? 다시 사파비 왕조와의 교역한 걸 통해서 무굴 제국인 걸 알 수 있었고요. 인도에서. 다음 그럼 이 황제를 찾아야 되는데 라지푸트 지역, 북인도 지역을 정복하고 아그라 인근 건설 사업을 주도하고 아그라를 수도로 삼은 인물은 아크바르였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지푸트 출신의 황후라고 나오잖아요. 아크바르가 라지푸트 여인과 결혼을 했어. 그래서 이 황후란 표현이 아크바르 황제의 아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아크바르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시겠죠? 아크바르 업적 보겠습니다. 마라타 동맹 반란, 이거 아우랑제부 때죠. 지지아 폐지. 아크바르가 지지아를 폐지해줬습니다. 고르 왕조는 무굴 제국 이전이고요. 데칸고원을 넘어 남인도 정복하는 건 역시 아우랑제부입니다.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는 묘당은 이게 타지마할이에요. 타지마할은 아우랑제부 아빠 샤자한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들, 요 키워드들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91번 미추치 황제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주요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 돼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여기서도 출발하죠? 보겠습니다. 사파비 왕조의 교역. 자, 역시 보면 이게 먼저 나왔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배치할 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먼저 나왔지만 이걸 먼저 한 이유는 아크바르 다음에 아우랑제부여서 이걸 나중에 이미 먼저 얘기해버렸는데 이거 아우랑제부 때인데 그래서 이게 먼저 나왔잖아. 그리고 이게 나왔어요. 시험 순서는 그렇게 나왔어. 이미 이 사파비 왕조와 교역했다는 내용이 기출에 출제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훨씬 더 풀기 쉬웠겠죠. 기출을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해가요? 91번을 먼저 풀었으면 90번도 쉽게 풀 수 있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유형도 굉장히 비슷하죠. 여행기 문제, 인도를 주는 문제고 또 무굴 제국을 묻는 문제야. 그래서 기출이 이렇게 잘 반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아크바르 아우랑제부 순서대로 배치를 했어요. 자, 그럼 사파비 왕조에서 교역을 했다. 이것 때문에 역시 이 인도는 무굴 제국인 걸 알 수 있고요. 고아와 데칸고원 일대 경제적 이권 보장에 힘써달라는 포르투갈 상인의 요청을 받았대. 황제의 군대가 데칸고원 넘어 남도 지역을 대부분 정복했대요. 이게 가장 큰 힌트죠. 무굴 제국에서 데칸고원 이남까지 영토를 확장한 인물은 아우랑제부입니다. 황궁 방문하고 뭄타즈 마을을 추모하는 모당을 둘러보면서 이게 타지 마을이에요. 본인 아빠 때 지은 거야. 그래서 본인이랑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본인 때는 볼 수는 있었지. 이제 아우랑제부 때는 타지 마을 볼 수는 있었다. 영국 동인도 회사 등이 벵골 지방의 교역 요충지에 설립한 작업장에서 영국 애들이랑 포르투갈 애들은 이때부터 계속 인도와 무역을 했어요.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랑제부에 대한 설명 살펴볼게요. 쿠투미나르는 아이바크가, 타지마을은 샤자한테, 델리 술탄 왕조 시대를 종식한 건 무굴 제국을 건국한 바부르죠. 아우랑제부는 지질리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스크 다 가마가 캘리코에 도착했다. 이건 한참 이전이에요. 바스크 다 가마는 15세기에서 16세기 인물인데
아우랑제브는 17세기 인물이죠. 그래서 시기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91번도 마무리할게요. 자, 92번.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밑줄친 이 세력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제는 정복 활동을 통해 대환권 이남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제국의 영광을 높였대. 여기서 일단 이 황제가 누군지 알 수 있죠. 아우랑제부죠. 그는 선대 황제가 폐지하였던 지자를 불합시켰다. 여기까지 다 아우랑제부야. 이게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어. 아우랑제부 때 반란이 일어났는데 카스제 신분 차별을 반대했던 이 세력은 펀자브 지방에서 저항을 끈질기게 이어났대. 이거 누구예요? 이거 시크교예요. 아우랑제부 때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카스제 신분 차별을 반대하고 펀자브 지방에서 저항을 이끌었던 세력은 시크교였다. 요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크교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탄지마트는 오스만 때, 마흐디 운동은 이 수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플라시 전투는 영국이랑 프랑스가 싸우는 일이고요. 시크교를 창시한 인물이 나나크란 인물이야. 그래서 나나크의 사상을 탐구하는 것이 시크교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에프타르 침입은 구타 왕조 때였어요. 자, 이렇게 시크교에 대한 설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